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방 지기입니다. 예, 주말 이 특강을 하게 된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관심 종목은 매일 계속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매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매일 늦은 시간이 새벽 시간대나 늦은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제가 교육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기타 등등 위치는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위치, 당연히 주식을 하면 손실을 보는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인 종목들은 그 지수에 의해서 이게 하락으로 내려갑니다만은 그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예외로 그 차트의 힘에 의해서 기타 수급의 힘, 돈의 힘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고수나 초고수의 영역은 지금은 여행을 가고 주식을 공부하는 모의 투자라든가 소액 투자라든가 한 주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시기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일목균형표상에서 추세가 전환됐을 때, 매수 타점이 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수천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고,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주식은 항상 원칙, 일목균형표 차트의 원칙, 그리고 매일 주식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섰을 때 본인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에 그 매수 타점이 사면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돼요. 최소 6번 이상 적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배열에서, 역배열에서 반등 먹는 거 이건 안 되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 중에서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 위로 올라섰든지, 아니면 정말 역배열이라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이외에 거래량이 붙고 기타 각종 보조지표상에서도 차트의 흐름이 올라갔을 때, 그때만이 역배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요?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 매물대, 쓰레기 매물대를 쓸어버리고 추세를 올라섰을 때 매물대가 없을 때, 그 매물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매물대가 없을 때 올라섰을 때만이 주식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그 자리가 맥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맥자리를 여러분들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교육 동영상에서 올렸고 시업 동영상만 올려놨습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유튜브든 아니면 단기 증권사든 애널리스트든 얘기는 하지만 그 원칙, 이 기본은 정배열이죠. 양봉에 살아, 추세가 살아있을 때 살아, 정배열을 살아, 비쌀 때 살아. 그거면 답은. 그리고 기다림과 대원칙, 기다림과 여유, 신용, 미수, 대출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기다림과 여유, 그 전에 뭐요? 대원칙, 공부를 하셔야 돼. 하루 매일 360일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씩 제가 올려놓은 캔들 모양을 보시든, 제가 올린 교육 동영상만 계속 돌려보시더라도, 숏 동영상만 계속 보더라도 그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차트의 흐름, 차트 모양, 캔들 모양,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의 흐름,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정말 고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중에 한 7분, 저번에 엄지 7분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아니면 알면서도 가시는 분들 한 보니까 한 200분, 300분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볼 필요 없고, 항상 말씀드린 거는 기본, 모든 거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때는 기본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요 멘트 후에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존에 다 해놓은 건데 이거를 그냥 1분짜리로 해서 차트 그림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두 종목을 올릴 건데요. 그 앞에 관심 종목을 제가 설정해놓은 종목 있죠. 두 종목 뭔가 하면은 국전약품하고 롯데제과였나요? 롯데제과. 차트가 전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차트가 뭐 고를만한 차트가 없어요. 다만 국전약품하고 롯데제과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개 제가 추천 종목 아니고 관심 종목을 몇 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종목 물론 제가 2,000개나 3,000개 종목을 다 두드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하는 주 목적이 이거를 멤버십을 가입하거나 뭐 카톡을 띄워가고 돈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을 계속해서 캔들이라든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어느 차트를 관심 종목에 두고 그 차트가 살아오를 때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고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종목을 발굴하는데 아깝잖아요. 제가 그 종목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느 만큼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확률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메모를 했을 때는 이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7개월, 6개월 되나요? 그 일목균형표상에서의 그 수익률이라든가 그 자체가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것이 미증시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밤 11시에서 올리는 차트 순수하게 뭐 이 세력이 들어가는 이건 필요 없고 일목균형표, 캔들, 거래량, MACD 뭐 각종 보조지표, 주지표 그 차트 일목균 선행스페노, 선행수 전체적인 이런 차트 정말 그런 차트 선행지표라든가 뭐 후행성, 선행성, 뭐 동행성 관계없이 모든 차트를 조합해서 봤을 때 단 스마트폰에 있는 것만 가능. 확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켜고 해야 됩니다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 보조지표만 한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한 최소 2-3시간 동안 그 차트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할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 동영상으로 2개인데 하나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고 주식은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결론은 원칙을 짚고 가겠습니다. 원칙은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올리거나 기존에 한 7-8개월 동안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제 확률적인 부분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과대 포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이론 교과서에 나 있는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각종 보조지표, 수지표, 그 차트, 저는 차트입니다. 정보방송 관계없이 차트 하나로 가는데 그 차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캔들 하나, 거래량 하나, 거기에 모든 게 다 녹아있다. 선반영된다. 그 후에 정보가 나온다. 미리 거기에 선반영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개미 꼬시기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거는 그거에 나와있다. 그러나 그걸 맹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거는 저는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목균형표를 적용했을 때 엄청납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하루 수익률 38% 돌파, 하루 수익률 25% 돌파, 하루 수익률 다음 보이나요? 하루 수익률 이거 아닌가요? 하여튼 요거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구나. 자 어지간 수익률이 뭐 한 60% 돌파, 68% 돌파 하락장에서도 물론 그런 식으로 평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목균형표라든가 차트가.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항상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최소 30분 이상씩 올려놓은 캔들, 1분 동영상 쇼트를 올려놓은 것처럼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 차트가 어떤 흐름, 그 전 차트라든가 그게 단순히 몇 프로 올랐다는 게 포커스를 두는 건 초짜입니다. 초짜. 그 캔들 모양을 보셔야 돼. 캔들 하나의 캔들 모양, 그 다음 날 캔들 모양, 그 파라볼릭 찍혔을 때
일목균형표의 형태, 모양 계속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늘 올렸는데 그 다음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계속 복기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최소 6번 이상 저 종목 차트가 너무 좋아 오른다 올라야 돼요. 안 오르면 주식하면 안 돼요. 다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이었죠. 올렸는 종목이 그 전날도 올려서 올린 종목 중에 이게 차트 실시간 1분봉으로 제가 자꾸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지수가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주포들,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차트대로 올라가긴 올라가다가 확 흔들어뿐 개미들이 많이 붙거나 아니면 흔들어뿐 아니면 털고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1분봉을 자주 보라는 이유가 이 차트의 흐름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험한 그 위치에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안전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분봉, 2분봉, 3분봉을 보면서 다른 장봉도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1분봉을 보면 수익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한 종목들 전부 소개했다가 보면 거의 막 15% 떴다가 막 그것을 하다가 힘에 붙이면 밑에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2% 아니면 3% 4%에서 종가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하게 밀고 올라갑니다. 요즘 어제 금요일날 소개했던 종목도 시초가에는 엄청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뚫고 올라가다가 1분봉에서 또 꺾이고 내려오고 버티면 또 올라가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서울가스였나요? 서울가스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0% 오른다.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10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랐으니까 너 결과만 보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해서 하한가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다만 내가 주식을 한다면 주식에서 안 벗어나고 주식을 하겠다면 확률상 그냥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차트를 보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과 이런 차트적인 공부 이런 걸 조회했을 때의 확률이 기존 이런 확률보다는 몇십 배 높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장기 투자, 종목 발굴, 재료라는 건 저는 순수하게 단기 재료 이거 말고요. 단기 재료도 필요합니다만 단타는 그거 말고 성장성, 실적, 그 기업에 대한 분석,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고 기업 인원수가 얼마고 기업 사장의 마인드가 어떻고 회장의 마인드가 어떻고 앞으로 100%, 200%, 300%, 400% 재무제표도 믿을 건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무제표 그 종목에 대한 유튜브 방송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유튜브 방송 말고 아주 전문가들 박사나 이런 사람 얘기해주는 거 들어보고 성장 가능성 2년 3년 어떤 게 가냐 거기에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차트 월봉, 연봉, 주봉, 기봉, 일봉 15분봉, 1분봉, 3분봉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지금은 제가 하는 건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차트 하나만 보는 거예요. 차트 하나만 보는데도 확률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하는 걸 제가 유지하는 이걸 여러분한테 홍보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런 측면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라든가 각종 주지표나 보도지표 자체가 무시할 게 못되더라. 정말 무섭더라.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모의 투자로 공부만 하고 계시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는 거는 여러분 제 교육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주식 투자해서 내가 왜 손실을 봤지? 괜히 주식하면 안 되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보세요. 지수. 나스닥이 뭐고. 이전에 어디서 팔아야 됐습니까? 구름 아래, 기준선 아래. 차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는 주식하는 자리 아니거든.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잖아. 손실을 보더라도 끊어야지. 그러니까 대원칙. 항상 그 대원칙을 딱 세운 다음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본인만의 원칙을 딱 세워야 돼요. 나는 이거 하면 반드시 주식하면 성공한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구나.
100%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자만에 빠지거나 맹신을 하면 안 되지만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적용을 해서 모의 투자를 10번이고 20번이고 최소 6번 이상 맞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소액으로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뭐요? 계속 차트 공부도 계속 하면서 뭐요? 그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여서 장기 투자로 월봉, 연봉, 주봉을 봐가면서 장기 투자로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기업 분석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삼성 SDI 아니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이든 그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봤는데 삼성 SDI가 장기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추세가 끊겼어. 치고 나오자 가진일목이 두고 보고 있는 거지. 추세가 살아올랐네. 다시 가자. 가는 거지. 또 치자. 물론 그보다 초고수는 알면서도 그냥 더 넣으면 돼요. 이거는 10년 후에 내가 5년 후에 4년 후에 내가 그때 매도할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갈 거야.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봤을 때 그게 높으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면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 종목 내에서 차트로 가면 되죠. 끊고 방향 바닥을 찍었네. 터닝하네. 가자. 좀 느리게 가겠지만 손절 라인 잡고 바닥 터닝하고 손절 라인 잡고 물리면 나는 이 조식 끝까지 가는 거니까 끝까지 가자. 내 아들 때까지 물어주자. 생각 갈 수 있는 거고 안전하잖아요. 터닝 포인트 들어왔네. 바닥에서 올라가자. 추세 완전 돌았네. 구름 돌파했어. 매물대 쓸었네. 자, 여기서 꿈틀꿈틀 한 5일에서 일주일, 2주 정도 횡보, 가격 횡보, 아니면 시간 횡보, 조정 거치겠네. 십자 도지도 나오고, 버텨주네. 저점을 그리네. 기다려. 1주, 2주, 3주, 20%, 30%. 또 꼭지 찍었네. 내려오네. 치자. 다시 전환선, 기준선 지지하네. 다시 가네. 가자. 코스피 쓰레기 위치인데 코스피 쓰레기 위치니까 가지 말자. 아직은 삼성 SDI고 뭐고 코스피가 언제 구름 위를 돌파하고 정비율로 바뀌었을 때 갈 거야. 나는 지금은 쉴 거야. 쉬면서 주식 공부만 할 거야. 그게 정석입니다. 말씀드렸죠, 교육할 때. 지금은 쓰레기 위치예요. 주식 중독자 아닌 다음에는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다. 물론 단타적인 접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타적인 힘이 좋은 종목이죠. 매수세가 한쪽으로 확 몰리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거, 이런 거는 밀고 갈 땐 갈 수 있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는 넣다가 바로 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고수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고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식을 안 하는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계속 하신다는 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내가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목균형편상에서 언제 하라고요? 구름 위를 돌파했을 때 캔들이 돌파하자마자 늦어도 내가 주식 모르겠는데 캔들이고 뭐고 MACD고 모르고 전부 다 모르겠지만 언제 구름 위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구름 위로 돌파했을 때 매물 썩을 때는 돌파했을 때 그 자리도 돌파했을 때도 바로 갈 때가 있고 좀 쉬었다 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좌우지간 다 때려치우고 구름 위를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확률 높은 자리 손실 안 보고 가려면은 손실을 덜 보거나 덜 기다리는 아직 모르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나는 몇 번만 공격적인 투자 행위다. 언제? 후행 스팬을 보라고. 후행 스팬을 일목균형편상에서 후행 스팬은 언제? 캔들을 터치하거나 터치하는 것보다 안 돼. 돌파해야 돼. 캔들 위로 올라서야 돼. 캔들 위로 올라서면은 뭡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일목균형표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환선이 있죠. 저 9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그게 뭡니까? 11일평이죠. 11일평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뭡니까? 21일평이죠. 그죠? 21일평의 캔들이 그 후행 스펠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준선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그거 돌파해야 된다고요. 추세가 살아오르죠. 그 다음 뭐예요? 30일, 40일, 60일평 그게 뭐예요? 30일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60일평 60일에 52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그 후행 스팬이 하나씩 박살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추세 도는 겁니다. 언제? 바닥에 살 수 있는 건 언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계속 건드려야 돼. 건드려주거나 캔들이 위로 올라섰을 때만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징조다. 거기다 뭐요? 전환선
9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2, 10일의 이동평균선, 기준선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20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최소한으로 골든크로스 가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올라서고, 전환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뭐요? OBB 거래량, 특히 VR입니다, VR 거래량이 폭발하고, 볼륨 오시레이터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 저점에 있는 저점을 위로 높여주면서, RSI도 위로 올라오면서, 저점을 받쳐주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줘야, 그나마,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침체 구간에 벗어나면서 골든크로스 이루어지면서 가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본인데 기본. 근데 그렇게 되는 데만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다. 다만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두 가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나야 된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 근데 거기에 사다가 올라가다가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전환선, 기준선, 11일평, 21일평, 61일평 두드려 맞고 내려올 수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왔다가 저점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니까 훅 내려올 수도 있고 저점을 받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데 후연스팬하고 캔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보다는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때 뭘 분석하다? 기업 분석, 재료 분석,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성적,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슈, 재료, 단기, 성장 이런 걸 보고 밀고 들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지. 그러나 거기 말고 완전히 매물대를 써버린 자리, 구름 매물대 있죠? 음색깔 뚫고 올라서자마자 그 매물대를 보셔야 돼. 그 매물대, 상층 매물대도 얇고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자리만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을 때 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다. 그때 뭘 따라줘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미증시 다 정배열로 돌아서고 그 자리가 내 종목도 올라서야 되지만 미증시, 코스닥도 코스피도 다 올라선 자리에 딱 가 있으면은 정말 몇 자리 아닙니까? 수백 번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하면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살게 되면 올라내려 밑에 또 내려와 3%, 4%, 5%, 6%가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1%, 2% 왔다 에이 샀는데 3% 내렸네, 2% 내렸네. 다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주식을 한다면, 내가 주식을 갖고 한다면 다른 방법, 다른 기법이나 다른 차트를 보거나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확률 높은 자리다. 거기에서 10%, 15%, 20%, 30% 치고 대형주라면 치고 다시 다른 종목 내려갈 때 다시 30%, 20% 치고 다시 20% 산. 한 달 15일, 한 달 20일. 그게 무슨 매매입니까? 돌파매매라 그래야 될까요? 60일 2평이 돌아갈 때, 60일 2평이 돌아갈 때, 60일 2평이 돌아가면서 60일 2평 이 돌아가면서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20일 2평이 돌아갈 때, 특히나 60일 2평, 그 60일 2평이 매매하고 동일한 건 아니고 그거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 2평 이게 돌아서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식 원칙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자, 국전약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국전약품 돼 있는데, 저는 차트를 분석할 때, 여러분, 다른 유튜브 방송이고, 뉴스고, 언론이고, 이때까지 7, 8개월 정도가 1년 동안 유튜브, 이거 매일 방송할 때,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차트.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거 없다. 개미들 꼬시는 거 없고 나는 다른 거 다 안 믿는다. 내가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 그 기업의 정보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정보성도 아니고 나는 모르는. 다만 차트 하나만 믿고 간다. 차트 하나만. 그러나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상상 초월이다.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올랐다가 오르긴 올라.
14% 아니면 1%, 2%, 3% 올라. 1분봉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야. 무조건 아니라 말은 아니죠. 수익이 엄청나게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두드려 맞고 또 내려온다. 하락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평균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지를, 이 너무 많이 수익이 나와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다. 10종목을 소개했다면 그 평균 수익률을 누적으로 한 달, 1년 만에 계산했다면 그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수익률 산정이 불가하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면 저한테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적용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대원칙을 세우세요.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절대적인 할 수 없는데, 제가 수천 번, 수백 번 데이터를 넣고 노력해본 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차트의 이 단타꾼들 말고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상위 클래스, 대한민국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저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타적인 거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을 보면 그 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격은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배열, 양봉, 주가는 가격이 높을 때 사라. 그건 답입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든 간에 맞습니다. 저점 바닥에서 사라 그러는 거는 그건 고수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기성도 농후합니다. 저점은 지나고 가니까 저점이지 그거는 어느 식으로 지나갈지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물론 말씀드렸죠. 이 평이 돌거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확률이 이 정배열에서 구름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쓰는 자리보다 확률이 낮거든. 그걸 알아야 돼. 사는 방법은 다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런 방법 하려면 다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기업 분석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전약품을 제가 차트를 원래 증권사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또 증권사 하는 보다 캡처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캡처를 하는데, 국전약품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재로 제가 활용하는 이유가 다방면을 볼 수 있겠더라고. 이게 주포가 있는지 유튜브를 원래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최근에 국전약품 왜 이렇게 차트가 그 당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봉 캔들이 좀 있어가지고 캔들로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좋지 해도 보니까 국전약품에 대한 유튜브에서 엄청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뭐지? 6일인가 7일날 또 공모인가요? 상장하는가요? 상장 받기도 하고 치매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심히 아니라 몇 번 다른 분 이렇게 띄워놓은 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 내가 캔들 차트는 내가 그보다 고수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만 차트는 치우고 내가 국전약품이 뭐 하는 데는 모르거든. 뭐 하는 업체인지는 몰라. 그거는 막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차트 하나로 봤을 때는 차트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일봉, 주봉, 연봉, 월봉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요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메모를 해두시고 여러분들도 위이냐 아웃이냐에 대해서 그거를 모의 투자 형태로 한번 메모를 해갖고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게 차트가 내일이 아니죠. 화요일, 수요일을 딱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봐야 정확하게 나오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죽지 않았고 완전히 이건 숨을 죽이고 있다. 완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다만 제 방송을 혹시라도 이 국전약품을 하는 주포가 본다든지 봤을 때는 흔들어 볼 수 있겠죠. 제보고 흔들리진 않겠지만 흔들어 보세요. 개미들 말 붙어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적으로 국전약품 말고 다른 2,000개의 있는 종목을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거를 다른 종목에 넣어서 데이터로 모의 투자를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저 확신 가지는 바로는 수익률이 주식을 유지한다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본인이 습득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하셔야 돼. 주식 공부지기님 진짜 잘하셨는데 이번에 실수예요. 잘못하셨어요. 그러면은 관심 종목 올리게 되면 제 종목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음지,
아니야. 에이, 주식 공부하니 이번에 실수했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아래쪽. 그거를 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시고 형편없다. 나하고 틀리다 생각이 아래쪽. 그래도 얼추 나하고 같네? 엄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초보시라면 아직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하세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관점, 저는 국전약품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요게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DMI를 한번 봐볼게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볼린저 지금 중심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상단을 터치하면서 볼린저 상단을 밀고 올라갔다가 그 매물대에서 쓸고 다시 내려오고, 또 상단을 터치했다가 또 윗꼬리 달고, 터치하고 윗꼬리 달고, 지금은 상단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거, 캔들. 그리고 상단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심선을 터치하고, 21선을 터치하고 폭발하거나, 중심선, 볼린저 중심선, 이게 안 되는구나. 자, 볼린저 밴드, 보실까요? 이걸 되겠네요. 자, 볼린저 밴드, 조심해야 돼요. 이 볼린저 밴드, 자, 여기죠, 여기. 이 라인. 이게 21선이잖아요.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확률상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나가면 주가가 안으로 들어와요. 나가면 들어오고. 이것도 단타 치는 분들은 이게 나갔잖아요. 여기 나가잖아요. 나가면 단타 그러니까 초고수 단타 말고 그냥 단타 치는 분들은 나가면 여기서 팔아버려요. 팔고 또 기다리겠지. 중심선까지 여기 대일 때까지. 대이면 또 치고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단타 요거 먹는 거. 근데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못 벌죠. 수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따라 올라가야 되지. 보통 요렇게 할 때 BWI를 보라는 분도 계시고, ADX를 보라는 분도 계시고, 심리도를 보라는 분도 계시고, VR을 보라는 분도 계시고, OBV를 보라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ADX를 보더라도, ADX는 지금, 한번 봐볼게요, 좀 이따가. ADX는 살아있었어요, 추세가. 근데 지금은 이 음봉을 만들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설정해 놓은 것도, 이 캔들 자체가, 단순 캔들로는 음봉이 좋지 않죠. 음봉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봉 자체가 윗꼬리도 약간 달렸고,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아랫꼬리도 있죠. 그러나 음봉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캔들 상단이 걸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 걸렸기 때문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습성이 있거든요. 땡깁니다.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20일 기준선 전후 20일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상단 20일을 봐야 돼. 그러면 그때까지 이 조정을 거치면서 가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치면서 강하게 반등해서 N자라고 했죠. 올랐다 내렸다가 전환선 지지, 기준선 지지,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 그죠? 그게 부정적이다. 그러나 내가 국전약품을 갖고 있다. 판다? 정상적이라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팔아라는 신호가 전혀 안 나왔어. 일목균형표상에서도 전혀 안 나왔고, 볼린저 밴드에서도 전혀 안 나왔어. 다만 단타로 들어간 분이라면 이 꼭지, 이 볼린저 상단 나가고 윗꼬리 들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접근하는 원칙에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1%, 2%, 3%, 4% 먹고 나가는 단타다 하면 치는 거고, 나는 많이 먹고 장대 양봉 또 잡고 상한가도 잡고 하겠다, 버텨보겠다. 아니면 나는 이 주중기 때문에 오래 가는 스타일이다. 스윙이라든가 장기 매매가 안 난다든가. 팔아는 신호가 전혀 안 나왔어. 내가 손실을 봤다. 팔아는 신호가 전혀 안 나왔어. 버텨야죠. 그래서 제가 그 관심 종목, 이건 지우고 할까요? 관심 종목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선, 대원칙이 뭡니까? 지켜라 지지라인, 일목균형표 지지라인이 어딥니까? 전환선, 1차 전환선, 2차 기준선. 요즘에는 기준선을 약간 떨궜다가 다시 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이탈하면 쳤다가 기준선을 다시 올라가면 재매수. 그게 정석입니다.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 다 진짜 이건 장기로 갈 거야. 삼성 SDI 장기로 갈 거야. 기준선 뚫어서 구름까지 가. 구름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
그렇게 하셔야 돼. 장기 투자는. 어디요? 후행 스팬이 역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드릴 때,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리고 캔들이 구름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돌파에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 흔들리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뿌리를 단단히 해서 그 바닥 밑에다가 심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박아버려야 돼요. 박은 상태에서 그 뿌리를 세운 상태에서 뭐요? 미증시, 코스닥, 코스피가 정배율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 옵션, 그 다음 뭐요? 선물, 상승, 선물, 옵션, 풋옵션, 콜옵션에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미증시가 살아오르고 코스닥이 정배율되어 있고, 그때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스탠스펜 1, 스탠스 2 4개가 이 평균값이 정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줄 때, 그때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은 뭡니까? 코스피 쓰레기 위치, 미증시 쓰레기 위치, 모든 자태가 기울어지는 문장, 완전히 운동장이 저 바닥으로 기울었어요. 여기서 막 뛰고 있으니까 확률이 어떻겠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관역이 저기 10,000m 있어요. 총을 계속 쏘는데 10,000m 있는데 총 맞겠어요? 땡겨와야지 10m로 10m 5m면 탁 맞잖아요. 그 자리 어딥니까? 구름을 돌파했을 때, 정배열됐을 때, 양봉 추세가 살아올랐을 때.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여행 가고 노는 시기죠. 금리 좋으면 뭐 이자 예금을 하든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렸네. 대원칙을 하지. 그 다만 주식 공부를 하고 소액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정말 초고수라면 단타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여유금이 많다면, 내가 돈이 많다, 100억이 있다, 1억, 10억 가지고 단타를 치겠다, 권하진 않습니다만 10억 가지고 1억 가지고 내가 자산가야, 나 10억 1억 없어도 관계없어, 문제없어요, 내 껌값이야, 이런 분들이야 10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종목 좋은 거 단타로 수급 봤을 때 탁 치고 나가냐. 1% 2%만 먹어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수료 떼고. 그거는 내가 가능합니다만, 내 자산이 1억 2억인데 몰빵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금에 대해서 내가 자산이 1,000,000원이다 그러면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정도 뭐 단기로 하고, 그 정도는 뭐 못 쓰겠는데, 절대,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해서 6번 이상 성공 안 하면 손도 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6번, 반드시 6번, 최소 6번, 그것도 연속 집중해야 돼요. 그 정배열에서. 역배열은 안 돼요. 정배열에서. 그거를 감을 느끼셔야 돼. 아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내가 알겠구나. 그래서 정배열, 구름이에서 하라는 이유가, 매물대를 쓰는 자리에서 하라는 이유가 매물대가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돼. 아시겠죠? 이 평이 돌아가는 자리, 60일이든 20일이든 5일이 이 평이 돌아갈 때지. 그리고 5일선 단타 매매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3일째 종가 또는 내려왔을 때, 지지했을 때 3, 4, 5, 그리고 1, 2, 3이 이 5일 2평이 살아올라야 돼. 1이 그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 2가 하나, 둘, 셋, 넷보다 높아야 돼. 이 5일 2평이 살아올라야 돼. 오를 때 3일 종가에서. 다만 그렇게 해도 확률이 높지만, 더 확률 높은 자리는 뭐요? 뒤에 받치는 이평들, 60일 이평이 상승 방향, 20일 이평이 상승 방향 틀고 있는데, 그럼 10일까지 틀고 있으면 좋고, 그런데 이게 놀고 있는데 눌렸다가 5일 이평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붙여요. 하나, 둘, 셋 붙이면서 5일 이평 밑단에 붙였다가 5일 이평을 돌파하고, 하나, 둘, 셋 종가로 빵!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5일이, 그런데 확률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 했을 때는 5일 이평을 이탈하면 쳐야 되겠죠. 다만 이거는 정말 단타로 들어가는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장기 이평이 살아있으면 눌려갖고요, 다시 튕겨 올라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 파는 거죠,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아주 고수는 아니고 그냥 중급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 흐름을 아셔야 돼. 자, 국정약품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게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볼린저는 중심선에서 밑꼬리 달고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자, 이때까지는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손실을. 자, 어디까지? 이 라인까지는. 이게 이래 내려오니까 얼마입니까? 94,000 얼마인가요? 요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립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경우 있고, 다만 여기서 보시면, 자, 다만 볼린저 밴드, 다만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저는 긍정적인 쪽에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더 보면 제일 좋은데, 자, 보십시다. 자, 여기 십자도지 보입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그런 거. 중심선, 요 밑에 있었죠? 요거 후에 신겨루차라고 그러죠? 십자도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팁을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중심선을 거치고 있다가 요런 거 나오는 거. 주의 있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에서 힘겨루기 하다가 올라가는 거지. 왜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 라인을. 이 라인을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저점 라인을 버텨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밑꼬리 달렸죠? 밑꼬리 달렸죠? 밑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 이제 지금 라인을 꺼놨는데, 이 장대 양봉 올리고 밑꼬리가 있었죠? 보통 장대 양봉 밑꼬리가 있으면 한 번 좀 쉬어야 되거든. 쉬어야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인들은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나무가 쉬어야 되는데, 다만 이 주포가 있는지, 주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있을지 없을지, 주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중심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받치면서 올라갔다. 그럼 밀려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양봉, 음봉, 양봉, 양봉 나왔다, 음봉 나오고 쉬고, 양봉, 그 다음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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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음봉, 양봉, 양, 양,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수급, 파는 사람, 마이너스 게임 파는 사람. 제가 항상 이 교과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20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20. 그 다음에 10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5 아래쪽. 지금 요 마이너스 DMA가 이 10 아래쪽 5, 4가요. 라인을 지금 그어버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와 있어요. 음봉이 나왔지만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건 뭐예요? 주포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아래쪽으로 뭐 흔들고 있다. 수급이 좋다. 한 방에 끌어올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이 국제의약품이 폭락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차트 공부하는 법을 계속 본인 나름대로 적용을 동일하게 하셔가지고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돼. 하시면 제가 이 국제의약품이 다음 주에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대다수 종목들이 다른 차트를 이용한 매매법보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다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국제의약품은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 차트쟁이들이, 슈퍼들이. 그러나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원칙을 흔들지를 못해요. 흔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흔들면 자기 손해인데 뭐. 흔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우르륵 다 무너져 보는데 완전히 흔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력이 끌고 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세력이든 아니면 세력이 아니든 일부 슈퍼가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본 관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확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봉을 제가 자꾸 보라는 이유가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60분, 분봉 제가 캡처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이 봉봉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월봉, 연봉, 주봉 다 보셔야 돼. 장봉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지금의 시국이 좀 불안한 시국이니까 1분봉을 딱 보시고 1목균형 그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면서 커트 치고 다시 사고 커트 치고 다시 사고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의 투자만 하세요. 일단은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자, 볼린저 밴드 봤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 ADX 말씀드렸죠. 아까 볼린저 밴드 보셨나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쳤다가 그 상단 추세에서 계속 추세가 유지하는 건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보통 그 ADX 볼린저 밴드 상단 올라갈 때는 VR이 중요하거든요. VR하고 OBV, 그 다음에 뭐요? BWI, 그 다음에 BII도 보셔야 돼. BWI, BII, 특히 스마트폰에는 없기 때문에 ADX를 보시면 돼요. ADX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좀 ADX가 늦어. 물론 동행성이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늦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지표로서 활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늦지만 자 보십시오. 보면 ADX 한번 볼게요. 자 ADX 전에 다만 여기 좀 안 좋은 게 ADX도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정말 이 힘을 응축했다가 밀고 가는 거라서 좋은데 이게 상층부에 있는 경우는 이게 힘이 좀 약해. 이 상층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ADX가 요렇게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볼린저 밴드 보실 때 이 바닥 주가가 상승할 때 이 바닥권에서 위로 상승을 칠 때 OBV도 마찬가지고요. VR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층부로 갈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서 음봉이 나와서 좋지는 않지만 ADX가 조금 늦습니다만은 캔들이 더 빠르죠. 늦습니다만은 ADX 상에서는 아직 추세는 상방 틀고 있는 추세는 죽지 않았다. ADX에서 알려주거든요. 자 그 다음 일목균형표 봐야 되겠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자 이거 지우고 자 일목균형표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목균형표 보십시다. 일목균형표에서 자 국전약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응축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보니까 저는 재료인 걸 분석을 전혀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게 연관된 종목이 이 치료제인가요? 치료제인데 종목 잃어버렸네. 근데 그게 6일인가 7일날 청약 일반주 청약을 받나요? 6일 7일 그러니까 4, 5, 6, 7 4일, 5일, 6일, 7일이거든요. 지금 국전약품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음봉이 한번 발생했던가? 5일선을 탔는 데가 하루 이틀 됐어요. 제가 5일선 어떻게 하라고 했죠? 1, 2, 3, 4, 5 4일 또는 5일째 슈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얼추 맞아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뭐요? 원투리, 양봉, 음봉, 3일째 종가. 그러면 내일은 화요일 날에는 단봉이나 슈팅이 나오든 아니면 슈팅이 나왔다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거치거나 그러면 4일째 올리든지 거기서 단봉이 나오든가 5일째, 6일째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상장하는 그 일정하고 그 5일선 매매법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 주포들이 제 방송을 듣고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구독자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한 10만 명, 20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또 듣고 이모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방향을 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픈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기도 어려워서 오늘 정말 특별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해도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 관심 종목에 이런 거 올려놓으면 1000회 조회되고 관심을 주는데 진짜 그 종목보다 이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거 지금 이런 강의 자체는요 교육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인당 돈으로 따지면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디서 이런 거를 속마음에 있는 걸 여러분 알려드리는 건 없어요. 이런 교육 동영상도 없고 실전에서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면 안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왜냐면 이런 걸 통해 갖고 강의 수를 얻어야 되고 또 종목 선정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는 그런 쪽에 멤버십 가입을 해서 돈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하고 건전한 주식 문화 그러니까 정도를 거쳐서 일목균형표에 정배를 사고 주신용 미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종목을 잘 발굴하셔서 성장성 높은 종목 중에서 차트가 살아있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자. 장기 투자가 답인 건 맞습니다. 그거에 원칙을 세워놓고 갑시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에서
국전약품, 그래서 5일선을 봤을 때는 저번에가 두 번째였고요. 3일째가 화요일입니다. 수요일날이 4일째, 5일째. 얼추 보면 그때하고 이 재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올지, 상한가 나올지, 아니면 쭉 올렸다가 한 15% 올렸다가 밑으로 쫙 뺄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전약품의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은 대세 상승의 초입니다, 초입. 이게 틀리다 하더라도 국전약품이 막 주포들이 어떻게 임하고 이런 내용을 알았어. 안 돼. 이거 개미들 꼬여서 안 돼. 이거 그냥 엎자. 아니 그냥 윗꼬리 달고 그냥 덮어버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확률은 낮겠죠. 만약에. 그러나 지금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장입니다. 300일 2평 돌파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다물어졌다가 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2평이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식이거든요. 올랐다가 쭉 뺐다가 올랐다가 쭉 뺐다가 올랐다가 쭉 뺐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차례예요. 열리는 거죠. 쭉 열리는 거. 그런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단타꾼들은 어렵죠. 올렸다가 쭉 빼고 올렸다가 쭉 빼고 하죠. 상당히 지금 좋고 무서운 차트예요. 100%, 200%? 100%, 200% 아니라 50%? 100%? 2만원, 150, 15,000원, 2만원. 저항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물대가. 올라가서 두드려 맞는 매물대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트 말고 이렇게 좋은 차트는 보이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차트 자체는 롯데제과도 좋은데, 롯데제과는 한 15%, 20%, 다시 봐야 하겠는데 15%, 20% 뜨기 전에 그때 잡았으면 더 확률이 높았겠죠. 지금은 추세, 롯데제과도 차트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가긴 가는데, 여기서 국전약품보다 수익률 자체가 폭등, 장대 양봉 50%, 80%, 100% 나올 만큼 이런 건 아니거든. 한 3%, 2%, 5% 계속 우상향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꺾이든지. 롯데제과도 정말 멋진 차트입니다. 없어 그런 차트가. 시총 200개 종목을 제가 훑었던 것 같은데, 훑었나 안 훑었나 모르겠습니다. 롯데제과가 들어왔던가요? 안 들어왔는 좌우지간 시총 200개는 훑지를 못했고, 그 대형주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만큼 차트가 멋진 차트가 없어요. 그 롯데제과만 관심 종목 1로 해놨고,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로 달아놨죠, 추가를. 애매하다는 거지. 물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롯데제과에 비해서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추가로 달아놨습니다만은, 추가 종목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로, 좋은 차트인데 뒤로 밀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건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교육한 동영상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걸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말씀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어떤 차트를 선호하는지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국전약품은 5일선 단타매 같은 경우도 폭등 일보 직전에 있는 차트다. 화요일 날에는 단봉, 아니면은 장대 양봉, 4일차에 장대 양봉, 5일차에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야 정석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교롭게 이거하고 연관된 종목이 치료제가 상장인가요? 예비 청약 받나요? 청약 요리가 여기 나오겠네요. 네? 그때 하는가요? 10월 6일인가 7일인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얼핏 말아떨어지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 주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방송 보면 깜짝 놀라겠나. 아래쪽으로 버튼 누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했네. 차트에 모든 게 다 숨어 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막 장대 양봉 음봉 받고 떨어지더라도 이걸 잊지 마세요. 주식을 공부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가 있거든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부하는 방법, 비법 알려드렸으니 이걸 적용해서 계속 본인만의 모의 투자를 하시면 감이 옵니다. 아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게 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 지금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은 일목균형표가 무서운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자, 일목균형 보십시오. 자, 후행스팬 있으면 여기 있죠. 후행스팬 이 캔들 데일 때까지 얼마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아직 멀었다. 자, 그죠? 그런데, 자, 기준, 전환선 여기 있죠. 전환선. 캔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만큼 기다릴 여유가 있다. 또
기준선도 아니어서 여기 있어요. 이만큼 이랬다. 손실을 보더라도 요만큼 손절 라인을 이쪽을 잡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바로 논스톱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까지 가다가 또 내려오든가. 손절 라인이 짧죠. 기준선 잡아놓고 몰빵 내가 1000억을 갖고 있다 하면 뭐 내가 껌값이야 뭐 1억 10억 껌값이야 단타 칠 거야 몰빵 들어가는 거지.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재수 없으면 여기서 끊는 거죠. 근데 못 끌었어. 내려와. 여기를 잡는 거죠. 마지막. 근데 여기를 떨어졌다. 일단은 다 쳐야 돼요.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 여기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 아시겠죠?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읽으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대원칙. 자, 그 다음 원칙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태생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자, 일목균형 그 다음 보시죠. 뭐가 있나? 자, 우리가 통상 이 구름을 뭐라 그럽니까? 양운이라 그러죠. 정배를 그러죠. 이 구름, 양운의 구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뭡니까?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이 뭐예요? 전환선과 기준선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기준선의 평균값인데 오르다가 잠시 쉰다. 또 이 선행스팬 2도 52일의 고가 저가 나름인데 52일 동안에 고가 저가가 올라가다가 좀 쉰다. 둘 다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붙어 있어. 추세가 죽지 않았다는 거지. 쉬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것도 평균값. 전환선 9일의 고가 저가 나누 9일 동안에 고가 저가 나누기 평균했는 값이야. 평균값이 올라가다가 잠시 꺾었단 말이야. 쉰단 말이지. 11이동 평균선이 완만히 져서 돌고 있다는 거지. 기준선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20일 이동 평균선이 오르다가 완만히 쉬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60일 이동 평균선은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돌리고 있다는 거지. 장기 입평이 돌아가고 있고 올라가다가 잠시 쉬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좋다 안 좋다? 아직 멀었다. 튕겨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그냥 좀 쉬다가 4, 5일 차에 슈팅 올라갈 수도 있고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개미들이 여기까지 떨었다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골아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은 상방의 이 확률이 가장 높다. 맞고 안 맞고 들어가고 모든 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내리더라도.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DMI 차트도 보세요. DMI 차트. DMI 차트도 여기 보시겠습니까? 파라볼릭 보입니까? 파라볼릭. 추세. 파라볼릭도 위에, 아래쪽에 다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 ADX 보이. 다음 거 볼까요? 다음, ADX 말고. 자, MACD 봅시다. MACD. 자, MACD도. 자, MACD 볼까요? MACD. MACD 공부할 때 여러분 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MACD 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MACD 요것도 제일 중요한 게 MACD는 MACD 파워. 요거 보입니까? MACD 영선. 이것도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MACD 영선이 여기 이제 통과했죠. 통과했다가 여기 되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도 골든 크로스. MACD 늦어요. 늦지만 대추세를 알려주거든요. 자, MACD를 봅시다. MACD 추세 살아있죠? 늦습니다. 늦어. 자, 시그널도 살아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파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파워 살아있죠. 자, MACD 그리고 영선 중요합니다. 영선 이탈 안 했어요. 대시세 길게 보는 거. 자, MACD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가장 정확하고 제일 후행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늦어도 이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 자, 뭡니까? 추세가 살아있다. 단기로 봤을 때 단타꾼들
캔들 안 좋아. 볼렌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러나 상방으로 칠지 더 20일로 내려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는 길게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MACD 봤고요. 그 다음 RSI가 이거는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RSI로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아요. 자, 단타로 봤을 때는, 자, RSI 봅시다. RSI 7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0을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시그널을 받치고 있고, 다만 이 저점, 이 라인, 밑에 라인 보세요. 이 라인을 저점을 살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틀꿈틀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열됐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자, 여기 보세요. 이 저점 라인, 여기 보입니까? 이 저점 라인. 이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 높이면서 여기도 보세요. 고점을 높였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시 틀 수 있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RSI는 50이라고 그러죠. 50. 저 50.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틀어올 수 있거든. 50은 52에서 반등할 수 있거든. 아직 멀었어요. RSI는 70 단타 치는 분들은 요 이탈하면 치면 됩니다. 그러나 50을까지 이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CCI를 보셔야 돼요. CCI는 북전의 아픔에서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RSI는 약간 끊겼지만 단타꾼들은 이렇게 쳐야 돼요. 내가 RSI 매매한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RSI는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고. 자꾸 트레이닝 해보시고, 나 완벽하게 지금 손실 수익을 봤다. 나는 100%할 거야 하면 지금 팔아야 되죠. RSI 70이하로 내려왔잖아. 설마 RSI는 볼 것이 아니라 일목균형표, 5일선, 추세, 캔들, 거래량, 모든 종합적인 거 봤을 때는 아직은 멀었다. 자, 다음 이격도. 자, 이격도 한번 보세요. 이격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격도도 여러분, 이격도도 지금 일봉상 이격도는 안 좋아요. 이 간격이 꺾이면서 벌어지고 힘이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지. 약간씩 벌어지면서. 많이 벌어지진 않았죠. 근데 꺾이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격 자체가 몰려 있으면서 아래로 틀고 있거든요. 이게 뭉쳐가지고 내려오면은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아직 약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의 이격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죠. 이것도 요 라인, 이 라인을 영선을 돌파할 때 폭등이 나오고, 또 여기도 모였다 가면 폭등 나오고, 여기도 모였다 이렇게 가죠. 여기는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건.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치 60. 요 이격도의 수치 가열권이죠. 133까지 올라왔나요? 이게 133인가요? 요 라인, 요게 가열됐을 거예요. 62격도가 가열되니까 조정을 거치고,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나가니까 미코를 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추세는 ADX는 살아있다. 상단을 타고 갈 수 있는 거. 이격도가 신호를 알려줬죠. 8월에 신호를 이격도에 나왔어요. 가열됐다는 거지, 이격도가. 그죠? 이격도. 그러나 주봉의 이격도는 힘이 엄청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 일봉의 이격도는 쉬고 있는데, 주봉의 이격도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모여 있습니다. 폭발하겠다는 거지. 상한가를 한번 찍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자, OBV 한번 보세요. OBV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세력, 이 OBV 세력하고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지간 저는 세력이라 합니다. 이 세력 자체가 안 나갔어. 음봉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나갔어. 여기 보세요. 요때 들어온 거지, 요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다 붙여갖고, 여기도 안 나갔죠? 라인이 걸치면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 주가가 이거 올려버린 거지. 이 라인이 걸쳤죠? 또 올라가면서 이거 흔들죠? 흔들었는데 안 나갔어. 또 걸쳤지? 이렇게 흔들고, 여기 고점 찍고, 바닥 내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자, 올리는 각도 보세요. 이만큼 차이가 있고, 또 이만큼 올리는데, 점점 이게 폭이 줄죠? 올라갔다 내리고, 또 올라갔다 내리고, 여기도 올라갔다 내리고. 보세요. 점점 이 폭 자체가 줄고 있죠? 응축시키고 있다는 거지. 위에 상방을 쓰겠다. 자, 여기서 보세요. 라인을 타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약간만 긋겠죠. OBV. OBV에서는 전혀 파라라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파라라는 신호는 RSI하고 음봉에서 약간 보여줬어요.
자, 두 가지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지표는 괜찮아요. 자, 다음. 자, MACD 오실레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워. MACD 오실레이터 파워. 자, 요것도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는데, 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괜찮죠? 자, 다음 봐볼게요. 자,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안 좋죠? 이거는 이제 오류가 많기 때문에 안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저는 같이 봅니다. 자, 이건 RSI와 똑같아요. 자, 여기도 요 고점에서 흔들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요거는 참고 잘해라.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RSI하고 패스트에서는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자, 두 가지 안 좋죠. 자, 세 번째. 자, 심리도는 가열 구간에 진입하진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 정도를 보시면 돼. 중간. 그냥 심리도는 중간 정도를 보시면 되고. 자, VR은 약간 꺾였어요. 꺾였지만 세력들이 나갔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올랐다가 세력들이 꺾어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자, 여기서 가다가 이 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올라오니까 꺾어. 다시 여기 있죠. 여기서 세력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데 약간 꺾었어요. 꺾었는데 봅시다. 이 지지 라인을 제가 꺼놨죠.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됐죠. 오비변이 계속 살아있었죠. VR만 본다면 썩 좋진 않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아직 나쁘진 않다. RSI, 스토캐스틱 패스트, VR은 일시적으로 꺾였다. 자, 다만 거래량 한번 보시죠. 거래량. 이 세력들, 주포들이 들어온 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여기 한번 여기 들어와가지고 올려놓고 쓸어버리고 다시 이게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고 또 여기서 한번 내리고 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다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음봉 만들어버리고. 자, 보세요.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3분의 1토막. 거래량이 3분의 1토막인데 주가가 3분의 1토막이고 음봉이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이 중심선을 맞췄어요.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라서요. 이런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팍 죽었죠.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죽었죠.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제? 요때 5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슈팅 요때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 아니면 그 다음날 이렇게 올리든지 요때가 다른 연관된 주가 상장하는 날이더라고 보니까 딱 4, 5일차에 딱 걸리네. 이야, 정말 이걸 맞추려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변수가 많으니까 주식은. 자,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리고 하여튼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주식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멘텀은 후행 스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 이상을 보셔야 되고 지금도 115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볼륨 오시네이터 거래량. 자, 거래량 아시죠? 이건 기본적으로. 자, 거래량 음보다 양에서 돌고 있어요.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살고 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래 내렸죠. 이렇게 주가가 뜨네요. 거래량 뜨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트릭스 약간 저는 후행성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후행성이지만 MACD처럼 요 라인 중요하거든요. 라인 무너뜨리지 않고 골든 크로스 나서 위로 들고 있고 위로 들고 있습니다. 자, 트릭스 좋아요. 추세 지표도 좋고 MACD 좋고 대형은 좋아요. 윌리엄스 R이 안 좋네. 요것도 좋아야 되는데 네 가지가 안 좋네. 요것도 여기 요 라인 상층부 라인을 요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탈했다. 그러면 내일 모레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급등. 요것도 요 라인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중심선을 그어놓고 중심선도 중요하긴 한데 자, 요 상층부 라인 거는 거 요 라인 중으로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려왔다. 윌리엄스 R도 지금 RSI처럼
좋지는 않다. 두 가지는 그렇게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고점과 저점. 자, 다음 외국인 수급. 이거 뭐 수급은 마이너스 DMI가 더 좋은데 이거는 그냥 보시죠. 수급 외국인 보시는 거. 외국인 때 팔았죠. 고점에서 팔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죠. 여기부터 조금씩 사들이고 있죠. 여기부터. 다음 볼까요? 자, 기관들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사고 다시 샀죠. 기관들 사고 있어요. 자, 기관들 쭉 나옵니다. 자, 기관 보유 수량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사고 있다. 수급이 나쁘진 않다. 자, 다음 외국인은 어떨까요? 개인 순매수. 개인이 팔아야 되겠죠? 자, 개인이 지겹게 막 손실 보고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네. 조금 올려주니까 팔고, 아니면 쑥 빼버리니까 팔았나? 이걸 올려주니까 팔고, 이것도 쑥 올려주니까 샀나요? 하고 좌우지간 이 매도가 많아요, 지금. 자, 보여줄게요. 전체 차트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단기로는 이렇게, 이게 쭉 빠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길게 보면, 이렇게, 요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개인들 물량이 많이 있어요. 매물대 손실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윗꼬리 달린데, 이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쓸어야 되거든.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럼 단기적인 개인들 보유 수량은 줄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괜찮죠? 거래 대금이 중요하거든요. 거래량보다도. 자, 돈 들어오는 거. 자, 이때 바닥에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위에서 돈 들어오면서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샀고, 또 세력들이 여기서 주포가 또 사고. 거래 대금 줄였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줄었어요. 파는 사람이 많다, 안 판다? 없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한다? 기다려다 폭등한다. 자, 보십시오. 길게 보면 이렇게, 이 매물대, 이 손실 받는 사람들, 이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봐. 24,900원. 그 다음에 여기 매물. 이쯤 있을 거야, 아마. 자, 여기. 이까지 온 거예요. 이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쯤에서 저항받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매물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국제약품 신용잔고도, 이게 신용잔고가, 지금 신용이 많다는 부분도, 종목에 다 틀릴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세모를 달아야 되거든요. 썩 좋지는 않거든요. 세모로 할게요. 넘어갑시다, 세모라고. 자, 스토캐스 오실레이터도 상방으로 들고 있죠. 다 보입니까? 자, ADX 말씀드렸죠. 14를 넣었을 때도 상방으로 들고 있고, 구도, 단기도 상방으로 들고 있어요. ADX가 상승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안쪽으로 지금 캔들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지하면서 5일선 아래쪽을 지지하면서 바로 올라갈 것인지, 가다가 급격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20일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방으로 틀 것인지 지켜봅시다. 다음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요 차트는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화요일 오전이 돼야 이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전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세요. 저점을 높이고 K선은 약간 크겠습니다만은 D선 상방을 놓고 좌우지간 데드크로스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가 죽지는 않았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그냥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CC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CCI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되면 이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라인으로. 이 라인. CCI는 단기 매매에 아주 좋거든요. 자, 추세가 있고. 자, 근데 이게 이 보면 라인 자체가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고. 이 라인이 아직 이 과열 구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RSI는 어땠죠? RSI보다 CCI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CCI는 보통은 RSI가 버텨주고 CCI가 먼저 꺾여 내려오는데 이거 반대로 RSI는 꺾였는데 CCI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CCI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RSI가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CCI는 아직 가열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 이걸 유심히 보십시오. CCI가 지표 중에서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CCI 보고 원칙대로 메모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CCI 교육동사 올려놓은 거 있죠? 가열구간 나오면 쳐야 됩니다. 아직 치라는 신호는 안 나왔어요. 외국인 보유 수량 보이십니까? 네, 보여드렸죠. 기관 사고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쓸고 있다. 비효진도 낮고. 자, 이제 주봉으로 왔어요. 주봉이 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봉도 보셔야 되지만 주봉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자, 주봉을 보시면 국정약품 주봉인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정석적으로 나왔죠. 이제 보세요. 후행스팬 여기 들어왔죠. 자, 후행스팬이 힘에다가 어디 있습니까? 후행스팬. 이거 보세요. 여기. 후행스팬이 이 캔들을 뚫었죠. 바닥. 보이십니까? 뚫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 빨간색이 뭐예요? 전환선. 전환선 뚫었죠. 맞습니다. 그죠?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선도 뚫어야 되겠죠. 그죠? 아직 바닥이라는 거지. 그리고 파라볼릭 밑에 점이 찍혔고 골든크로스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 그리고 전환선 상승 방향, 기준선 상승 방향, 선행스팬 원 상승 방향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후행스팬 돌파하고 캔들이 이렇게 가든지 이 밑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가든지 좌우지간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는 나왔다. 그리고 이 후행스팬 꼭지 여기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 여기 매물대라는 거지. 아까 일봉상으로 이 매물대잖아요. 여기도 매물대고. 일봉상으로 여기 매물대를 뚫는다는 거지.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만큼 내려가든지 다시 뚫든 저항을 받든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스토키 슬로우 보세요. K선, D선. 이거 좋죠? 야, 멋지죠, 주봉은. 자, K선, D선 살아있고 한층 주봉은 정말 멋집니다. 환상이네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주봉상으로. 자, 야, 주봉은 이거 뭐 500위도 환상이죠? 자, 보세요. 힘이 좋죠? 그래서 계속 달아오고 가네.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쭉 뺐다가 다시 올리네. 세력들 안 나가고 계속 거기서 붙어가지고. 자, CCI도 멋지죠? CCI 한번 보세요. 주봉은 정말 환상이네요. 야, 이거 뭐 주봉도 고점도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고 완전히 상승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행 이제가 이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지속한다는 거죠. 지속한다. 여기도 꺾여있고. 야, 멋지네요. 주봉은 환상이네, 항상. 자, RSI도 보세요. RSI도 안 꺾이고 주봉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네. 자, 보세요. 이 중심선 51선을 지지했죠. 올라 50은 돌파하면서 지지하면서 아직 70대는 멀었어요. 가열구간 들어가려면. 아니, 멀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더 간다는 거예요. 더 간다고. 멋지죠, 주봉.